오늘 보니까 뭐 6월달 아직 이제 7월 말까지 신고인데 네. 3천 건을 또 넘어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개월 연속 지금 3천 건이 거래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래량이 3천 건이 넘는다는 것은 네. 3개월 연속 금매가 이제 거의 다 빠졌다. 아. 연초에 한번 저희 채널에 나와 주셔가지고 네. 그때 그 집값 상승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올해 이제 집값 좀 반등할 거다. 네, 네. 그랬다가 이제 댓글도 안 좋았거든요, 되게. 그렇죠. 댓글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채널, 유명한 채널 가셔가지고 집값 하락과 상승 가지고 얘기하셨었다가 또 욕도 많이 드셨었고. 그래서 올해만 한 욕을 한 뭐 4, 5천 개 먹은 것 같습니다. 수명이 많이 늘어나셨을 텐데, 근데 또 거의 유일하게 또 그때 이제 뭐 그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도 반등을 했어요, 그 이후로.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반등을 맞췄다고 말할 거의 뭐 유일한 뭐 전문가 뭐 이렇게 아예 신문 기사 난 것도 제가 봤는데 네. 지금 이렇게 회복을 한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동산 가격은 창조와 파괴를 반복하면서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변곡점마다 이제 신고가가 파괴가 되고 또 파괴된 금액에서 또 신고가가 나오고 네. 이러면서 이제 우상향하는데 네.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금리다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은 뭐 기업도 투자를 보류하거나 연기하잖아요. 뭐 직원 채용도 보류하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내 집 마련 연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이제 그러한 현상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네. 예, 그러한 이제 시점을 거치다가 또 네. 금리라는 게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이 금리가 또 변동할 수 있는데 네.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네. 뭐 빅 그때 스텝이다라고 뭐 해서 더 간다 막 했었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뭐 은행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금리라는 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너무 변동성이 큰 거다라는 네. 걸 이제 익히 알고 있었고 2008년 네. 금융위기에 정 대표님 아시죠? 네네네. 2008년 9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습니다. 네. 근데 2009년 3월에 기준금리가 3.25%포인트가 떨어져서 네. 2%까지 내려왔어요. 이런 이제 시장들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네. 예. 올해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네. 우리나라의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이 이제 그때가 최대치였는데 네. 그게 좀 약해질 거기 때문에 네. 좀 약해지면서 반등이 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금리가 가격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네. 통제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심지어 우리나라는 뭐 공급이 부족한 없었으니까. 시장이잖아요. 네. 예,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고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OECD 국가들은 450에서 650가구 사이인데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390으로 네. 지금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감안하면은 OECD 국가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뭐 서울 지역에는 공공주택이라든가 네. 뭐 주택을 5년 안에 5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이런 네. 발표도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급이 부족한 부족하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네.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이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고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가격에는 단기적으로 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금리가 어쨌든 지금 높아졌다가 이제 천천히 뭐 보합 아니면 이제 인하로 가는 길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면 네. 이제 뭐 천천히 뭐 속도는 뭐 느리지만 이제 상승기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장을 IMF 이전 뭐 94년부터 제가 부동산 네. 은행에서 봐왔으니까요. 네. 그때부터 보면은 그런 굴곡이 다 있어요. 네. IMF 때는 대출 금리가 네. 뭐 15%였어요. 15%였어요. 금융위기 때는 네, 네. 7%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4.25 그렇죠. 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IMF 때 15% 대출 받아가 집 사신 분들은 지금 괴로워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다라고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제 변동 가능한 거고 이러니까 내 집 마련에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그러면 됩니다. 약간 그 23년 하반기도 지금보다는 어쨌든 조금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가격이 파괴됐었잖아요. 네. 예, 작년 뭐 그렇죠. 7월부터 지금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한 20% 빠졌었어요. 네네네. 뭐 이 가격이 파괴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괴되면은 이제 또 다시 창조의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이게 반복이거든요. 네. 역사는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네. 인건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데 집값만 떨어진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요? 언론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뭐 3개월 뭐 4개월 동안 뭐 계속 지금 뭐 상승 뭐 지수가 막 상승하고 있고 뭐 서울이나 수도권들은 뭐 반등하고 있는 게 좀 통계로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저는 뭐 금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네.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은 집값은 이제는 반등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뒷받침해주는 지표나가 이제 거래량이 네. 오늘 보니까 뭐 6월달 아직 이제 7월 말까지 신고인데 네. 3천 건을 또 넘어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3개월 연속 지금 3천 건이 거래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래량이 3천 건이 넘는 데는 것은 네. 3개월 연속 금매가 이제 거의 다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실투자하는 분들, 매수하는 분들의 어떤 그 상황도 좀 궁금한데 그 제2에듀 투자자문에서 실제 상담도 하시잖아요. 네, 상담하죠. 네, 상담하시는 분들은 실제 막 매수를 하려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자금 계획이 이제 선행되신 분들은 네. 내 집 마련 하셔라라고 음. 제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자문을 금액대가 해주고 좀 더 있고. 다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틀리죠. 뭐 네. 다 강남에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금액에 맞는 지역에 이제 네. 사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한 사례 같은 거 하나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갈아타는 것도 조금 뭐 강북에 사시는 분들이 네. 이제 대출이 지금 13 대책 이후로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끼고 실거주할 수 있는 강남 지역으로 이제 갈아타도 되느냐 이런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뭐 적극적으로 임해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 근데 생각보다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시면은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 한때 막 5.56 막 이렇게 나올 그렇죠. 때 대비해가지고 네. 받을 만한 정도. 네. 물론 뭐 예전보다 높긴 하지만 받을 수 있을 만하다 해가지고 또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음. 갈아타는 거는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네. 내가 뭐 강남에 살다가 지방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팔 때 잘 팔아야 되지만 네. 내가 상급지로 갈아탈 때는 네. 언제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뭐 떨어졌을 때든 올라갔을 때든 네. 만약에 팔고서 조금 지켜보자. 네. 지켜보고 좀 사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건 좀 위험하다. 이거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상급지는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네. 떨어질 때 덜 떨어지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아버리고 안 사면은 네. 상급지 이제 못 사는 거죠.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갈아타지 못한 본인이 판 집을 또 그대로 또 그 동네에 또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 있었어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런 분 한 번 있었거든요. 그 팔고 나서 한 1억인가 2억 더 주고 다시 산 분 있었어요. 네. 그 사이 급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시는 네. 분 중에 한 분은 네. 진짜 팔지 말라고 했는데 네. 한강변의 아파트를 이제 팔고 전세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 혈압약 계속. 드시고 계시죠. 혈압약 드시고. 네.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상담 많이 하시니까 한 반년 전의 분위기랑 지금 오는 분위기의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의 반년 전에는 상담 주제가 다를 거예요. 이런 시장을 경험을 못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저 대세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떡하냐. 3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어떤 거 사야 되느냐. 뭐 사야 되냐. 확연히 달라져. 확연히 이제 분위기 자체가 공기가 틀려졌다라는 뭘 거죠. 사야 되냐에 대한 상담이 확실히 들어요. 예전에는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그럼 확실히 달라져요.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제가 기사 보니까 전국 기준으로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제 최근에까지는 이제 수도권 서울은 이제 좀 상승으로 반전했었지만 전국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전국도 이제
뭐 부동산원 기준 같은 거 보니까 뭐 상승으로 막 전환하는 게 막 찍히던데 네. 서울, 경기, 지방 이렇게 약간 아직은 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는 건가요? 아, 있죠. 근데 이제 그 지표가 사실은 후행 지표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더 빨리 가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참 문제거든요. 예, 괴리가 있잖아요. 네. 이 지표와 시장과는 이제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지금 지나고 봤더니 1월 달에 산 사람들이 정말 내 집 마련을 맞아요. 잘한 거구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1월 달에는 본인이 모르고 있는 네. 거죠. 네. 1월 달에 이거 사야 되는 거 맞아? 1월 달에 왜? 분위기 안 좋았죠. 안 인터넷에서는 좋았잖아요. 막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다라는 거죠. 네. 저점. 근데 그거를 이제 알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는 모른다는, 이제는 돈만 가지고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잘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미래 가치 있는 아파트를 또 땅을 꼬마 빌딩을 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지방도 지금은 분위기가 좀 확실히 좀 지방도 분위기가 조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제 네. 지방은 일자리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방은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향후에 늘어날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신도시 뭐 다 아시겠지만 동탄 1, 2 신도시가 있잖아요. 평택, 예. 근데 1, 2 신도시만 하더라도 규모가 1,700만 평이거든요. 분당이 590만 평인데 네. 여기에 12만 가구를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최근에 네. 삼성 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남사 이동업에 들어가 215만 평 발표를 했잖아요. 바로 배우지가 동탄 2 신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뭐 당연히 네.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 중심으로는 오른다라는 거죠. 여기가 일자리가 늘어날 거냐 안 늘어날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해야지, 내 집 네. 마련 결정을 해야지. 그냥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아무거나 나는 여기 가서 네. 사야지.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건 안 거죠. 되고. 네, 그런 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광역시도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인구가 이게 이제 평균치로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광역시도 중에서 어느 동네는 일자리가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있더라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데는 내 집 마련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서울하고 뭐 경기권은 지금 그래도 좀 완연하게 좀 약간 좀 반등세가 좀 있고, 이제 지방도 이제 약간 지역마다 조금 다른 분위기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뭐 지금 분위기가 좀 회복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 네, 이렇게 네.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